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또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핵심 주제는 치유 기제인데 치유 기제란 말을 치유 전문가들은 말은 써요. 말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기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치유법에 대한 어떤 조작적 정의나 그것이 치유가 된다는 어떤 필요 조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치유 기제라고 하는 건데 치유 기제라는 게 물론 영어로 하면 뭐 힐링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여기 중요한 건 메커니즘이에요. 메커니즘. 이게 뭐냐에 대한 걸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물론 의학에서도 쓰고 뭐 메커니즘이 여러 분야에서 다 쓰이고 있지만 메커니즘은 공학적이고 과학적인 역학적인 용어예요. 이게 미케니컬 하면 기계적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역학적이다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문학을 한 분들한테는 그렇게 쉽게 와닿지 않는 그건데 그래서 하여튼 치유 기제란 말은 이렇게 뭐 흔히들 쓰는 것을 가끔 치유 전문가들은 듣고 하겠지만 제대로 이게 쓰이고 있거나 쓰고 있는 경우가 흔치 않다 이거예요. 더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외 유일한 세계적으로 유일한 책이 내가 지금 구한 통합심신치유학의 치유기제라는 책인데 챗GPT가 들어본 모르거나 뭐 쓴 그런 문헌들 찾아가가지고 뭐 적당히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이거라 이거예요. 진짜 이게 우리가 치유를 한다는 건 우리가 치료와 이제 치료라 하면 우리가 메디컬한 의료적인 트리트먼트하고 테라피죠, 테라피.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이건 뭐냐면 우리가 치료라는 걸 우리가 메디컬 트리트먼트는 우리가 제외하고 이건 의학적인 거니까. 테라피는 주로 이제 상담 심리 치료에서 할 때 이 테라피고 그 외에는 우리가 모든 자연 치유라든지 오늘날 이걸 통합 의학적 치유다, 보완 대체 의학이다. 이게 뭐 수백 가지 치유죠 이게. 그러니까 몸에서부터 에너지에서부터 감정 정서에서부터 심리에서부터 우리의 정신 혼 치유도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심신이나 그런 정신 심리적인 장애를 심리적인 문제죠. 심신의 장애. 이런 문제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 치료제와 치유를 한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상태의 완화나 호전 이것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의학적인 건 다친다든지 뭐 한다든지 뭐 사고를 나서 그런 것은 의학적으로 급해서 그걸 치료를 복구하고 하는 거지만 그것도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상태만 조금 호전되면 치유됐다고 보는 게 의사들의 판단이고 그 이외에 정신심리적인 문제 주로 이제 상담심리 또 그 이외에 우리가 이 자연치유나 통합의학이나 보완대체의학적인 수많은 치유법들 이런 것들도 목적은 치유되기를 바라는 거지만 그런 치유법들을 적용하면은 그게 대상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몸의 경우에도 지금 얘기했듯이 대부분이 뭐예요? 사고나 이게 아니고 대부분이 정신심리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은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전부 다 오래된 거란 말이에요. 성장 과정에 다 형성되고 그래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삶의 조건이나 성장 후에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악화되거나 그악화할 뿐이지 뿌리가 굉장히 깊다 이게 뭐든지 몸도 마찬가지죠. 정신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건 자동적으로 몸이 또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외적인 어떤 사고에 의해서 한 거든지 몸이 다치거나 몸이 어떤 뭐 외부의 어떤 사기에 의해서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 예지만 그래서 몸이 약해지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나빠진단 말이에요. 감정, 정서, 마음 다 약해지고 그게 내가 쓰는 용어로 그게 혼의 위축이 되고 혼이 장애가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은 사실은 어떤 치유법이라도 목표는 근본 치유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지를 못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걸 근본적으로 치유자들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어떤 상태에서 좀 좋아지고 호전되기만 해도 그걸 성공적이라고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정말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에 성장해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조건 환경 또 그 사람의 사회적인 환경 조건 이런 것 때문에 더 악화되든지 그게 계속 그한 것들이 그것이 그 사람한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런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자체를 타인에게 다 투사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자기에 대한 부정 무신, 혐오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성격 장애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사실 치유, 힐링이라는 건 실제로는 더 반대로 쓰이고 있어요. 힐링은 어디 가서 예술이나 뭐 문화나 뭐 공연에 해서 가서 힐링 받아서 힐링돼서 이게 힐링의 요새 지금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게 정반대로 쓰이는 거지. 근데 힐링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낫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낫게 하기 위해서는 치유 기제라는 것에 대한 뜻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치유 기제가. 메커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묘한 게 내가 젊을 때 미국에서 공부한 것 자체가 고도의 구조 역학이고 구조 시스템 공학인데 거기서 나오는 게 이 메커니즘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냐면 failure 메커니즘이에요. 구조니까, 스트럭처니까. 이건 몸도 구할 수 있고 그 아니면 뭐 artificial 스트럭처 또는 survival이란 말을 써요. survival.
근데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단순한 구조물이 이런 상태에 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구조물은 페일러가 일어나지 않고 제대로 기능하고 그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 구조물의 여기 어떤 부분에 이 세 군데 고장이 났다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누가 역학을 뭐 아무나 모르는 사람 알 수 있다. 떨어진다. 페일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이란 건 이건 다차원의 생명의 장이에요. 생명장. 이건 우주예요. 우주로 말해요. 소우주란 말이에요. 소우주. 개념적으로 여기서는 이게 안 생겼다 하면 이 구조물은 기능하는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구조물들이 다 페일러쯤에 세 개만 생기면 이게 딱 붕괴된다. 이게 콜랩스 된다. 이러는. 예를 들면 이게 페일러가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에서 있으면 위험하죠. 위험하긴. 그렇지만 아직 페일러는 안 생긴 거지. 이건. 몸이 마찬가지야. 몸은 또 우리가 신체적인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위에 감정, 정서, 마음, 혼, 뭐 정신 이거 다 그하는 거예요.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서바이벌은 한다 입니다. 서바이벌은. 그렇지만 거기서 어떤 크리티컬하게 하는 건데 어떠하면 이게 페일러가 난다. 몸도 그렇게 되면 완전히 정말 회복할 수 없는 병이나 그다음에 사망 뭐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그하면은 의학이나 생물의학이나 또는 생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신체의 메커니즘을 갖다가 우리 신체가 갖고 있는 정신신경 생리학적이고 면역적이고 순환계적이고 이런 모든 그 계통들이 다 그런 순환하고 기능하는 복잡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기제란 말 자체가 병리적인 기제든 병이 생긴다. 그러면 스트레스의 기제다 하면 P&I 같은 데서 뇌에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에 지상합을 해서 이렇게 그 문제가 되면 이 몸이 스트레스 상태에서 그게 오버되면 그게 다 기능이 점차적으로 이런 페일러가 생기게 한단 말이에요. 정상치 아니고. 그것뿐이 아니라 전부 다 이런 의학적인 자체가 인체를 갖다 이렇게 미케니컬하게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기제라는 게 내가 지금 이 루틴하게들 어떻게 쓰이냐 그걸 얘기했지만 치유 쪽으로 오거나 테라피 쪽으로 와서는 이거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의학이나 생리학이나 신경생리학이나 여기서 쓰는 그 기제, 신체만 가지고 따지는 신체 시스템, 소우주 같은 우리 몸을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건 분자 생물학적인 차원 그 이상은 보이지 않죠. 그것만 가지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그 한 단계 위에를 보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에너지의학, 파동의학 이런 것은 실제로 우리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 걸 갖다 에너지 매트릭스적으로 우리 몸의 생체, 전자, 광자 또 생체 전자기 자기 이런 것들이 매트릭스로서 실제로 그 의사들이 보는 건 그건 안 본다 이건데 생물의학이나 생물화학적인 거 하면 그 식이 다 나와. 그럼 실제 적용하는 데서 무시하고 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하튼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런 메커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의학적이거나 신경생리학이나 생물 이런 수준에서는 메커니즘을 기전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기전. 치유 기제란 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그건데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치유자들 모든 심신 치유를 하는 수백 가지의 치유들이 있고 그중에 수십 분야의 치유 전문가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치유 전문가들이 원하는 건 근본적으로 병리 장애 상태로부터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것은 메커니즘, 생체 메커니즘인데 이게 조금 전에 설명한 생리적인 수준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치유는 그 위에 우리 몸의 다차원의 생명장으로서 그것이 병리 상태에 있는 게 건강 상태로 반전되기 위한 메커니즘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의학이나 신경생리학이나 이런 데서 다루는 그 메커니즘하고 근본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또 이 제목을 보니까 치유 기제가 이게 주인데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단 말이에요. 홀론의학적인 심신치유요법이다. 심신치유요법이다 하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 자연의학적이든 통합의학적이든 보완대체의학적이든 어떤 거든지 그건 다 심신치유요법이단 말이에요. 그 치유요법에서 또 요법이란 게 딱 매뉴얼화되는 어떤 요법으로 해서 뭐가 그 하는 게 아니고 치유자의 능력에 따라서 이게 치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거기 때문에 치유는 사실은 뭐냐면 사이언스 플러스 아트예요. 치유라는 건 치유는 이건 기계이고 과학이에요. 이게 치유를 가능하여야 되죠. 치유의 능력자는 치유에 대한 제대로 된 자기가 치유 요법을 알고 그 기회를 알고 있어야지만 그걸 성공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치유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히 자기 경험적인 요소만 아니라 뭐 그것이 근본 치유의 원리, 그게 바탕을 둔 과학적인 거예요. 이것이 치유를 가능하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네 얘기하는 용어들이 첫째 보니까 생소한 홀론의학적. 자, 심신치유 요법은 다 알아요. 치유 기법은 얘기했듯이 같은 요법이라도 기법을 다르게 구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치유 기제를 발현시키기 위한 기법을 써가지고 다양한 기법을 써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치유 기제를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두 개가 다 필요하다 이런 뜻이야 마찬가지예요. 치유 원리에 의한 치유요법과 치유 아트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가 어떠한 분야나
한 몇 가지 분야의 전문가야 돼. 몸에 관련, 기공, 요가, 소마 관련해서도 그거 할 수 있고, 감정 정서 치유에 대한 뭐 그거에 뭘 더 할 수 있는 거고, 또 뭐 이 표현 예술이다, 뭐 장르다 해서 뭐 미술, 음악 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오감 치유다, 뭐 해도 소리, 음악 뭐 이거 할 거 없이 여러 치유 부분. 그 위에 뭐 우리가 지금 오늘날 보편적으로 쓰이는 이 명상 치유. 마음 챙을 변한테 치우든지 그 이외에 특수한 걸로서 뭐 수기 치유다, 레이키 치유다, 뭐다. 그러니까 치유를 한다는 것은 어느 하나만 가지고서는 치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치유 대상자, 내담자가 왔으면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가, 이 사람이 왜 아프게 됐는가, 무엇이 문제 있는가.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성격, 기질 또는 캐릭터, 성품이교, 그다음에 그 사람 건기 이런 걸 갖다가 상담 치유하면서 그게 어떤 상태의 사람인가를 알 때 그럼 여기에 뭐가 문제인가를 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한테 맞는 지금 제일 긴급한 게 무엇이냐 그거를 갖다가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전문가일 수 있어요. 다양한 그 분야에 여러분 전문가이지만 어느 하나만 가지고서 이게 무력하다 이거예요. 모든 걸 다 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다차원의 생명장애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뭐예요? 최소한 몸, 마음, 정신 이걸 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서양에서 이걸 바디, 마인드,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BMS라 BMS. 인간이 최소한 서양에서 얘기하는 걸로 얘기해도 바디, 마인드, 스피릿이라 얘기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면 바디, 마인드, 소울, 스피릿이죠. 실제로 중요한 건 사실 소울, 스피릿인데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얘기하는 거라면 인간은 영적, 혼적 존재예요. 자, 근데 이제 상담 심리학을 영적, 혼적으로 존재죠 다루지 않으니까 내 앞에 강의에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시 얘기했어요. 나선 동력학, 나선 역동적인 인간의 의식의 성장 변화, 가치 임치. 그래서 실제로 존재적인 그걸로서 인간은 영적, 혼적 존재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건데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 지금 이걸 갖다 정신이란 말로 이렇게 바디, 마인드, 스피릿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실제로 하면 이 소울과 스피릿은 기독교에서 엄격하게 구분해 쓰고 있듯이 사실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소울 중심으로 해서 그거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이라 하면은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몸은 우리 바디와 그다음에 에너지, 기라고 하는지 몸이라고 하는 건 신체, 기체다, 기회, 체, 시스템이라고 해요. 우리가 마음 할 때는 마음이라고 하면 뭐예요? 감정, 정서. 그거보다 또 바로 밑에 그 하고 있는 게 에너지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욕망. 거기다 우리가 심리, 통상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정신이라고 할 때는 스피릿이라고 할 때는 얼령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실제 최소한도 우리가 보니까 이게 신체, 피지컬한 거, 바디하고 에너지체하고 감정, 이모션, 감정 정서를 합쳐가지고 서양에서는 이모션이라고 그랬어요. 마인드 또는 멘탈 이런 말 쓴다. 그럼 이걸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각각의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바디, 에너지, 이모션, 마인드, 소울, 스피릿. 자, 이렇게 우리가 6개 차원으로서 봐야 된다, 이게. 같은 차원이 아니라 이게. 이 신체와 에너지체, 이걸 기체, 정체, 감정, 정서의 정. 근데 심체, 혼체, 영체,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이걸 쓴 이유는 이건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치유를 하는 분들이라면 상담 심리만을 하는 분들 빼놓고는 다 이거 다 안다, 이겁니다, 이게. 그럼 내가 이걸 갖다가 왜 이걸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혼론 의학을 얘기하기 전에 이걸 얘기하냐면 의학자를 어쩔 수 없는 건 뭐냐면 서양에서 이걸 먼저 쓴 데다가 서양에서는 의료적인 것이든지 우리가 마음은 어디서 다뤄요? 상담 심리에서 다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거 이거는 정신의학에서 다루고 따로따로 분야가 다르지만 그거 한다 이거예요. 이 중간에 몸이면서 중요한 게 뇌라는 게 여기 있는데 뇌. 이 모든 것이 이걸 통해 가지고 발현돼서 이 신체로 또 그 하는 거예요. 뇌가 피지컬한 거니까 이걸 합쳐 가지고 하지만 사실은 뇌는 구분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게. 이게 참 오묘한 거예요. 모든 위의 것들이 전부 다 뇌를 통해서 이게 신체를 들어가거든요. 뇌를 신체에 들어가 있지만 이것들이란 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선 혼론의학이란 말 자체는 서양 측에서 쓰지만 사실 가장 적합한 건 혼론 치유의학이라든지 의학자를 굳이 쓴다면 의학을 쓰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같이 심신 치유를 다루는 분들은 혼론 치유학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혼론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혼론이란 것이 이거를 알면 이제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먼저 써놓고 한 건 뭐냐면 인간의 인체요, 인체. 인체라고 한다면 다차원의 생명장이란 말이에요, 생명장. 여기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환원주의자니 뭐 이게 아니고 제대로 바디, 마인드, 스피릿으로서 서양에서 하는 것 정도는 인정하고 또 바디 각각에 들어가서 보니까 각각이 두 가지 추존이 돼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음 얘기할 때 마음은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이 번뇌, 뭐 상념, 망상 이것은 뭘 동반해요? 감정, 정서, 자동차 이게 뇌가 또 그렇게 돼 있다 봐. 뇌가 바로 지정의로 돼 있다지. 그 지라는 게 마음에 인지하는데 이거거든요. 마인드와 이 소울 정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이모션이에요. 의라는 게 이게 의도를 갖고 의지적으로 하는 게 이게 소울에 해당하는 거예요. 소울. 지정의.
거기다 행위까지 이렇게. 이게 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부뇌라고 하는 거예요. 사부뇌.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뇌가 어떤 작업을 딱 생각하면 그게 감정, 정서, 그 다음에 의지, 본능으로 자동차로 쫙 해서 뉴럴 네트워크 돌아가지고 탁탁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그거 알면은 지정의 행위다. 그럼 뇌가 여기서 영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여기서 포함 안 되는 건 영은 모든 걸 주재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자기니까 그렇지만 이 밑에 건 다 지금 여기서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또 물론 영이 뇌에 그 작용하는 건 지금 뇌과학에서 지정의 여기에서는 담지 못하고 있지. 그렇지만 전통 지혜로 돌아가 보면 전통 지혜에서는 아주 명료하게 얘기해요. 우리의 환단 사상의 핵심인 천부 삼경에서 삼일신고에 그 보면 일신. 일신이 뭐야? 일신이라는 게 유일자, 유일신 아니야. 그 일신이라는 장에 보면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기도하고 뭐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성. 자성이 뭐예요? 우리 자성이라고 우리 참나라는 뜻인데요. 이제 참나. 그거를 갖다가 이걸 구하고 한다. 그게 뇌에 내려와 있다 이게. 전통지혜와 오늘날 요가, 베단타 이쪽으로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사스라라라고. 뭐야? 단전으로 하면 뭐야? 백회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 뇌란 말을 쓴다는 걸 내가 그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뇌를 통해서 근데 단지 뇌가 지금 우리 전통 지혜로서는 이게 영과 관련되는 게 혼과 관련되는 건 우리가 이미 상단전 여기에 중심 손가락 이게 혼과 관련되는 건 이미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뇌와 관련되는 것도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와 혼의 중심이 바로 이게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 뇌를 통해서 모든 게 발현되고 제 중심이 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대의 전통 지혜를 뭐 전통 지혜 우리 삼일신고 잠기했지만 이걸 제대로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면 오늘날 뇌과학, 뇌인지과학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만 그것도 뭐 유물론적인 또 환원주의적인 뇌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층뇌과학이라고 하는 거고 그 뇌과학과 동시에 제일 중요한 게 오늘날 신과학이래. 신과학. 신과학의 이론으로 알아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신과학에 대한 주요 패러다임은 한 10가지 정도 이상의 패러다임들은 현대의 과학 사상에 대해서 그런 책들을 읽고 해가지고 더 해서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제일 보편적인 게 우주가 전일적인 우주다. 홀리스틱하다 이거 전일적인.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신과학의 홀론 홀락기라는 거하고 홀로그램이란 원리. 홀로그램이란 거 같이 중요한 거 없다. 이게. 명상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이게 모든 것이 하나의 공상에 불과한 거다. 홀로그램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오감 언어에 보이는 이 실제적인 건 실제가 아니에요. 이걸 좀 확장해서 보면 실제란 게 없어요. 이게 하나의 홀로그램이에요. 양자적으로 내려서 보면 양자적인 것도 뭐예요? 실제로 소립자 아래로 와서 지금 얘기하는 촉근, 신주류 양자 물리학에 보면 촉근이 춤추는 세계예요. 촉근은 그건 어떤 끈이 진동한다고 하지만 끈이 구체 형상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우주니까 우리 오감으로 보는 걸 가지고서 이게 야 이거 고체적으로 이런 형상 가진 거 아니냐? 그건 우리 눈으로서 보는 거지 그건 실제가 아니라 이게. 모든 것은 이게 홀로그램이다 하는 것을 알면은 불교에서 입이 아프게 막 모든 건 공, 불교에서 공, 입이 아프게 설명하지. 부처님이 하는 뭐 경전가 그거 다 필요 없어진 거예요. 경전에 설명할 거 없이 실제로 우주가 다 공하다는 것은 실제 홀로그램 상으로 되어 있다는 건 그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홀론 홀락기 원리 이거를 그 한 아서 캐슬러가 발견해보면 모든 것은 이게 뭐냐면 부분인 것도 없고 모든 것, 온 우주 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뭘 하나 더 알아보면 아까 얘기한 전일적이라는 홀리스틱. 홀리스틱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전일성이다. 분리되거나 부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미 양자역학의 기초의 기초 개념에 나온다. 이게. 양자역학에서 모든 건 파동 아니야. 파동은 여기에 파동과 저기에 파동이 부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입자는 뭐야? 파동 함수의 분계야. 어떤 조건이 주면 따라게 가서 쭉 이 파동 상태에 있던 게 입자 상태로서 에너지가 쫙 거해되는 게 입자라고 양자역학 얘기해요. 표준 입자 물리학으로 다 하는 게 다 입자로서 하는 거지만 입자로서 외부의 그 양자적인 상태에다가 자극을 상호 주고 서로 작용하는 그런 양자 자극으로 작용하는데 입자적으로 이게 작용할 뿐이지 우리가 보는 데서 다 파동적인 거야. 그러니까 파동과 입자가 그 양면성을 가진 게 바로 우주라는 건 물리학을 모르는 사람은 다 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체가 파동성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분리되면 그러니까 입자를 가지고 구성된 물체나 그러니까 제일 아래 소립자 그것도 입자적인 거 본다 이거예요. 소립자에서 원자가 만들어지고 원자가 또 전자와의 결합해. 전자는 전자기파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아 양자 도약에 의해서 어떤 원자 밖으로 튀어나오고 다른 원자가 결합하고 뭐하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자를 만들고 분자가 결합해가지고 세포가 여기 해가지고 어떤 조직, 기관 뭐 이렇게 하는데 보면 이런 거 자체가 어때요? 이게 실제로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서 인지하는 것은 입자와 어떤 물체로 보이더라도 실제는 다
상호작용하고 있고 상호의존하고 있고 하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홀리스틱한 거. 그럼 여기서 뭐예요? 온 우주의 모든 건 부분이고 우리가 인지하는 걸 가지고서 중심으로 얘기해도 그렇다 이게. 부분인 동시에 이게 뭐예요? 부분이면서 전체라고. 모든 것은 부분과 전체의 양면성이다. 양. 부분과 전체라는 거예요. 부분이라는 건 우리가 아이솔레이트해서 부분을 분리시킬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양자 수준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전율적이라. 그다음에 실제로 더 들어가 보면 이제 그게 홀로그램적이다 하지만 홀로는 홀학기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 소립자. 그건 양자 물리학에서 누가 소립자가 뭐라는 거 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원자의 소립자는 세 가지란 말이에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라 이거예요. 물론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로 돼 있지. 또 쿼크는 또 뭐예요? 쿼크나 전자나 이런 것들은 기본 소립자죠. 그 소립자들은 또 뭐예요? 촉근으로 돼 있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원자 수준에서 보면 원자 아래의 소립자에 대해서 원자는 전체나 마찬가지예요. 원자 이런 건. 근데 그 아래로 내려가 봐도 이게 전자, 양성자, 중성자, 쿼크, 촉근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거 하는 게, 근데 그 소립자는 전부 다 양자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기술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자, 그래서 이 같은 간에 그것까지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자는 이런 소립자들이 그래서 전체고, 소립자는 원자의 부분이라 이거예요. 그 아래로 보면. 근데 원자는 또 뭐예요? 어떤 분자라면 돼. 뭐 H2O다, 물이다, 뭐. 그 원자가 수소와 산소의 결합이 돼 있네. 분자의 측면에서 보면 원자는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아미노산, 단백질, 이게 다 분자 결합을 해서 유기체 분자. 그럼 분자의 결합인데 그것이 결합해서 뭘 만들어요? 세포를 또 만들어요. 세포만 돼도 어때요? 세포의 구성은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 자체가 어때요? 전부 다 어떤 수준에서 보면 그것이 그 아래,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전체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건 바로 그 위에 그게 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유기체로 가지고 그 한다 하더라도 소립자도 그 아래는 쿼크나 촉근까지 얘기해야 되지만 그것까지 얘기 안 들어도 그 위에는 우리가 원자, 분자, 또 세포, 또 세포의 어떤 기관, 그 다음에 유기체도 하나의 어떤 유기체지만 그 전체 유기체의 부분이고 또 우리 지구만 가져도 지구의 어때요? 생태계. 이 어떤 유기체는 그 생태계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구는 어때요? 태양계. 또 우리 태양계는 또 어때요? 은하계. 그 일부래.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는 점점 더 위로 갈수록 더 전체이면서 그 아래로 보면 그게 부분이.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쉬운 요것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외적인 혼론이라고 그래요. 외적인. 혼론이란 말 자체가 홀론. 홀이란 건 홀로스에 대한 게 전체란 뜻이에요. 온이란 건 그리스의 부분이란 뜻이에요. 전체이면서 부분이 혼론이란 뜻이죠. 이게. 아서 게슬러가 그한. 이게 외적인 혼론은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 양자 우주니까 모든 건 양자예요. 양자 세계라고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양자 수준에서 보면은 모든 것은 입자와 파동 양면성을 갖는다 그랬어요. 입자 파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동이란 말이에요. 파동. 양자 파동장이에요. 양자 파동장. 이 양자 파동장은 이게 이제 입자의 형태와 파동의 형태. 이게 보면 하나의 에너지, 기.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파동으로서. 그런데 모든 파동들은 전부 다 그 파동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정보. 파동 정보를. 우리가 아주 원초적인 양자, 아원자 수의 양자도 다 우리가 이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식이 된다, 식. 정보라는 게. 기와 식이에요. 기는 우리가 에너지 덩어리로서 이게 그할 수도 있는 거지만 기와 식인데 이 식이란 건 이건 내면이란 말이에요. 내면. 분자장도 겉으로 봐서 우리가 하나의 입자적인 덩어리로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이것도 에너지와 플러스 파동이 분자장도 분자의 양자장이에요. 양자. 에너지의 파동. 그 외에 뭐예요? 유기체 분자 말고 그게 모여서 세포가 됐을 때 세포도 그하다 이게. 모든 게 양자장으로 되면 고유의 에너지와 파동의 장으로서의 정보를 갖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사건들이 모든 게 신체 세포에 다 각인된다 이거예요. 이게 정보가. 이거는 우리가 신경생리학 차원에서는 이게 다루지도 않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적으로 보면 이게 다 그렇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하는 거는 이것 자체가 아까 얘기한 원자, 분자 이걸 따져 외적인 걸로 보인다 했잖아. 근데 사실은 외적인 거와 내적인 것의 구분이란 게 실제로 내면의 의식, 식 이걸로 들어가 보면 구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건 외적이고 이건 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외적인 거 내적인 거 하나의 양자 파동장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다 이게. 내외의 구분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오감 언어로서 인간의 오감 인지로서 보이는 게 내외가 보이는 거지. 실제 우리가 돌아가는 우리가 인간의 오감을 넘어선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건 내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양자에서적으로 이게 신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뭐라 하냐? 옴니젝티브라고 그래요. 옴니젝티브. 내외 구분이 없다 이게.
자, 우리는 지금 철학이니 심리학이니 모든 것들은 뭘 얘기해요? 서브젝티브하다. 이게 주관적이다. 그다음 오브젝티브하다. 객관이에요. 자, 캔일부의 사상함만 해도 어때요? 좌측은 주관적, 우측은 객관적, 위에는 개체적, 밑에는 집합적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오감에서 구분되는 세계의 구분일 뿐이지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건 이게 없다 이거예요. 이걸 갖다가 또 통관이라고 해요. 통관. 조금이라도 우리가 우주의 실제에 대한 걸 생각해보면 이게 여기에 딱 우리 인간의 오감 언어적인 거는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감 언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오감 언어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감 언어가 그만큼 역설적으로 하면 더 소중한 게 없어요. 그럴수록 오감 언어의 한계를 알면서 더 정확하게 오감 언어적으로 인지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만 실제로 보면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가 내적인 본론이라 하면은 뭐냐면 우리의 의식을 다 식을, 양자도 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신체도 다 식이 있다 이게. 그 위에 우리가 뭐야 아까 얘기했지 여기 바디, 에너지, 우리가 위에 에너지장, 우리가 이 에테르장, 아스트랄, 여기 감정 정서. 자, 위로 갈수록 어때요? 이 정보, 식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심원해진다 이거예요. 동양에서는 이모션을 딱 한마디로 얘기할 때 뭐래요? 칠정이라고 그래, 칠정. 우리가 얘기하는 칠정이라고 칠정. 희노애락, 애호욕. 불교 또 다르게 얘기하고요. 희노애락. 칠정이 어떤 칠정이냐에 따라서 이게 뭐예요? 식이란 말이에요. 정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때요? 마인드, 멘탈. 우리가 지금 멘탈의 중심제가 뭐예요? 여기 염천, 이지적이고 지적인 거. 이런 식으로 어때요? 점점 더 위로 올라갈수록 더 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밑에 거를 어때요? 혼론이니까. 혼론의 기본 특성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래 것을 내포하고 있잖아, 당연히. 외적인 것만 얘기해도 분자는 당연히 원자 당연히 소립자를 내포하고. 아주 신비한 게 뭐냐면 실제로 원자 상태에서는 아무런 물질의 성질이 안 나타난다. 이게 분자 상태로 돼야 된다, 이게. 물질의 성질이라는 게. 분자 상태가 되면 원자가 전자 결합을 했을 때만 물질의 성질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참 오묘하게 짝이 없는 얘기죠. 우리가 사는 우주의 실제한 건 전자하고 전자기파, 전자가 움직이게 하고 전자가 에너지를 받고 내뿜게 하는 이 두 개야, 두 개.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연애 뭐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혼론이 갖고 있는 특성이 그 위로 가면 밑에 있는 거와 전혀 다른 것이 튀어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포하고 초월한다는 걸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외적인과 내적인과 실상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구분할 수 없다 그랬죠? 파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외가 서로 어때요? 맞물려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보기에 내적이고 외적인 거지. 내외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항상 하되 내를 얘기하면 내적이다 이런 말 써요. 적자를 붙여야 돼, 적자를 항상. 근데 외적이다. 이게 내외라는 건 없고 내적, 외적 우리 인자리 그래요. 근데 그 위로 가면 초월하고 내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의존한다. 이게 의존.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이게 지금 뭐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뭐 유기체 분자. 유기체 분자는 원자들이 주로 지금 유기체를 구성하는 거 뭐예요? 우리가 수소, 산소, 질소 뭐 해서 몇 가지 안 돼요. 기본적인 수소, 산소, 질소인 뭐 해가지고 그것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 따라서 이 분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 상태. 또 그것이 제대로 결합이 안 되면 어때요? 우리 에틸알코올과 메틸알코올이 분자 구조식이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결합이 달라져가지고 또 하나는 독성이 되고 하나는 그거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의존한다, 이게 의존한다. 내포 초월 의존은 모든 혼론, 그리고 이게 홀락기라고 하는 거예요. 혼론이 하이라키가 자연적으로 계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더 위에 것이 더 어때요? 내포하고 초월하고 더 깊어지고 더 심원해지고. 그냥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안다, 이게. 바디, 신체. 이것도 오묘하게 작용해. 이것도 우주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포하며 초월하는 게 이 모든 것을 그 가능하게 하는 게 기란 말이에요. 우리 기가 싹 순간 빠지거나 없어지는 순간 이 밑에 건 이거 완전히 아무 의미 없는 펑션을 못한다. 근데 또 여기서 뇌라 그랬어요. 뇌도 이후에 이 아래인데 근데 이게 모든 것이 이걸 통해서 발현된다 그랬어요. 뇌에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당연히 우리 감정, 정서, 우리 마음, 혼, 정신, 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근데 이제 뇌과학자들은 어떻게 되겠어? 뇌의 편도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감정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서 요 부분에 생기니까 이게 바로 원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뇌는 지금 아까 이미 얘기했어요. 강제 이뇌라고 그랬어요. 또 혼이 뇌 인당 아즈나 그게 딱 중심이 있다네. 또 이게 사스라라 백회. 이게 이만큼 이게 오묘한 건데 뇌 자체가 그게 없이 생명의 영혼 주체가 거주하는 궁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없을 때 뇌는 쭈글쭈글한 뭐야. 비전 호도하고 똑같은. 이것을 과학자들 모르는 거지. 이거 자체가 그 위에 것은 밑에 것이 없는 그런 에너지도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10의 마이너스 30, 40 되는 고기에서
우주 포텐셜에서 딱 순간 빅뱅이 생겼다. 그 포텐셜 장이란 게 지금 이제 물리학자들이 있긴 있는데 뭔지 모르는데 지금 우주가 막 지금 팽창하고 하는 게 암흑 에너지다. 그 에너지라는 게 이게 물질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딱 나올 때 그 하는 게 바로 조건 이론에서 하이퍼스페이스 초공간이라고 얘기해요. 초공간 에너지. 위차원으로 가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에너지와 정보와 그 시기 더 위로 갈수록 점점 더 가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 생명, 인체 생명장이 이렇게 오묘하다는 걸 알. 그래서 치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혼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혼이 위축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게 오는 게 뭐예요? 스피릿. 이건 칼마하고 관계돼요. 혼은 이게 영의 외체예요, 외체. 몸의 생명력 발휘의 주체예요, 이게. 이게 존재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심리학이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면 이게 심리학에서 무의식, 주체로서는 이게 자기, 동일시하면 이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이건 칼마,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레아식이라고 그래요. 이건 심청무의식이라고 그래요. 이건 아레아식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건 말라식이고. 자,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생명력을 발현하고 그거 하는 건 다 뇌를 통해서 한다 그랬어요. 또 자동 반응이야. 그걸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은 뇌는 무슨 식이 있어요. 소위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표층의식, 전면의식이라고 해요. 프론탈. 이게 뇌에 각인되는 표층식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잠재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혼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혼과 뇌, 혼이 성장 과정에 양육자, 대상관계자. 그 양육자가 자체가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량한데 이 사람은 아이의 심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는 그러니까 아이의 인지가 발달하면서 아이의 자아가 제대로 발달을 못한다 이거예요. 성장을. 당연히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인 부모한테서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이 있는 데서 아주 대단한 아이가 나온다. 이거는 다 칼마 자체로 그게 안 되지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아니라도 아이들은 위축이 되고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혼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혼이 성장과정.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게 전부 다 어때요? 뇌 자체가 감정, 정서, 마음 이거 다 뇌에 해당되는 지정의 여기가 다 뭐예요?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무의식도 돼요. 무의식 자체가 억압돼 있고 콤플렉스, 방어기제, 트라우마 모든 것이 구조적으로 딱 억압돼 있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정신 심리적인 건 요 위에 이 아이의 그에서 마음 인지적으로는 인지 딱 하면 아이의 인지는 불완전해. 발달 심리학적으로 전조작 심리학 그래요. 한 3살, 4살 됐을 때 상대의 심리나 상대 그걸 알 수 있는 인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는 정말 깨지기 쉬운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는 거. 부모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부모들 모르는 거지. 아무리 배웠더라도 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중인 그런 부모가 1살 이전 이럴 때 아예 영적으로 뭐예요? 텐에 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만 완전히 충격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신병자고 그 아이들이 이거는 이제 영적인 문제이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 혼이 자칫하면은 혼기가 강하게 태어난 애들은 위축은 안 되고 비정상이 된다 이게. 기가 강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타인한테 투사하고 모든 걸 사회로 돌리고 그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이게 다 갖고 있는 혼의 기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 정상적인 사람이 혼이 좀 위축되는데 위축이 좀 더 안 됐더라도 성장해서 혼은 위축이 되고 또 소진이 돼. 혼에 일어나는 문제는 위축과 소진이야. 혼은 위축이 되고 소진이 돼요. 근데 소진은 어릴 때 문제가 아니야. 이건 성장 후의 문제예요. 위축은 성장 과정의 문제예요. 성장 과정. 혼이 정상적인 애들이 부모가 잘못하면 혼이 위축이 돼가지고 제대로 그하지 않아요. 그런데 혼이 그렇지 않은 애들이 이제 성인이 됐는데 직장을 들어가는데 직장이 완전히 사람한테 달달 볶고 말이야 막 그 폭압하고 뭐하고 이러고 살기 위해서 그게 그 자기가 속해 있는 데서 그 요구하는 대로 하다 보면 완전히 소진되면 애들 번아웃 잘한다 이거 체육자니까 이건 성인이 됐어의 문제예요. 성인의 문제.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이런 문제인데 결국은 뭐냐 혼론의학, 혼론치유란 말은 어느 하나 몸의 신체에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모든 정신심리적인 문제는 전부 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심리적인 문제는 성장, 환경, 대상관계 여기에서 다 형성된 거예요. 문제가 다. 주체로서는 우리가 존재적으로는 혼이란 말을 내가 강조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뭐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아라고 하는 게 자기 중에서 동일시하는 부분이 자아니까 정신심리적인 문제니까 사실은 다 어때요? 소울이 위축된다 그랬잖아요. 무의식에. 더구나 이 소울이 갖고 있는 식이란 게 뭐예요? 무의식이라고 그랬죠. 아까 무의식. 무의식이 다 억압 무의식의 그림자, 이게 방어기제 이런 게 아이들이 생기면서 이게 아이들은 3살 지나면서부터 어때? 그런 속에서 지가 적응해야 돼요. 부모도 3살만 지나면 말을 하게 되면 뭐 안 되면 아이한테 디스플린 시켜야죠. 안 돼. 뭐 이런 아이도 이렇게 되고 위축된 애도 더 위축될 수도 있고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이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혼의 문제, 그게 심적인 문제. 이게 다 인지의 발달에 따라서 그런 건데
이게 다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 그건 동시에 뇌는 어때요? 감정 정서의 문제로 그냥 모든 인지는 감정 정서와 또 이 본능 주동, 우리 지정의 할 때 의, 뇌관에 해당하는 이것도 혼이다. 의지와 이건 혼의 문제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이게 어느 한 것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나 감정 정서나 또 이 뭐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나 기적으로 문제나 이 문제 그것이 어떤 개인이 이런 아래 위에로서 다 이게 다 문제가 생기는데 더 취약한 문제가 생기는 데가 제일 먼저 치유해야 될 건 어디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다 취약한 건데 그저 특정히 더 취약한 데를 집중적으로 더 치료 또는 치유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어떤 이 정신심리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 병리로서 이게 전체가 이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병리요.